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버전 깔끔한 문학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이름이 깔끔한 문학이죠. 이게 그 수식어를 붙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면 선생님 이제 이 시리즈들이 있지. 영역별 강의, 정확한 언매. 그 언매에서 이제 문법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해야 돼.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 정확한 언매. 명쾌한 화작. 화작은 뭐 학습량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정밀한 독서. 글을 대강 읽고 이제 문제를 풀면 점수가 안 오르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하겠다. 정밀한 독서. 깔끔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애들이 약간 그 선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 공부하면 수능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문제는 둘 중 하나 고민되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 문학에서.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설명하는 강의. 깔끔한 문학. 뭐 이겁니다. 자, 일단 문학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라는 건 확실해요. 일단 첫 번째, 내신식 학습.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 시를 배웠다. 그러면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에 대해 망했다 이미. 내신에선 그렇게 공부했을 때 통할지 몰라도 수능이 안 먹힙니다. 그 다음에 뭐 소설, 뭐 인물, 사건, 배경 또는 뭐 주제, 구성, 문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 교과서적인 내신 학습이 수능에서 원하는 공부가 아니죠. 그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중딩 때까지. 그죠?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감상, 자신의 생각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친구들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를 볼 때 함축적 의미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는 자기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합니다. 문맥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안 쓰고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작품을 읽어나가는 희한한 아이들이 많아요, 문학은. 독서 영역이야, 비문학이야 뭐 주관적으로 감상할 대상이 아니잖아. 글 자체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독해를 하는 건데 문학도 똑같아야 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읽는 원리나 문제 푸는 원리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문학과 독서 영역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 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읽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문제만 많이 푸는 거. 문학은 양치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얘는 시를 100작품을 공부했고 얘는 시를 50작품을 공부했으면 얘가 무조건 너보다 더 잘할 것 같냐, 시를? 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알겠나요? 단순히 양치기로 승부를 보려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EBS가 이제 연계가 많이 되는데 50%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는 간접 연계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그 작품이 그대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BS를 애들이 거의 외우듯이 공부하는 바보들도 많습니다. 평가원의 의도가 그걸 것 같니? 너 이 작품 EBS에서 공부했지? 다 외우고 있니? 이럴 리가 없잖아. 근데 애들은 EBS 작품을 거의 외우듯이 공부를 해요. 이게 대표적인 문학의 잘못된 학습법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을 하는데 일단은 문학은 개념어가 중요하다 많이 들어봤죠. 독서 개념어 이런 말은 좀 생소해요. 독서를 우리가 개념어 학습을 하진 않습니다. 뭐 서술 방식이나 추론 방식 관련해서 일부 공부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독서를 영역별로 나눠서 뭐 과학 개념어 학습, RNA를 공부해보자 이러냐? 그럼 국어 공부가 아니잖아.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개념어 학습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어들이 있고 소설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어들이 있고 이러잖아. 이런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문학의 영역은 크게 봤을 때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 극문학 이렇게 있죠. 6개의 영역.
영역별로 읽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야 돼요. 시 읽을 때와 소설 읽을 때를 똑같이 한다? 이상하죠. 그렇게 읽으면 되겠니? 시 읽듯이 소설을 읽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 파악도 이상하게 돼. 그게 아니잖아.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독해 전략. 이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누가 해석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작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왜냐면 수능에서 원하는 게 너 이 작품을 누구한테서 배운 적 있니? 이걸 묻지 않아요. 처음 보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 네가 스스로 작품의 내용을 분석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답을 도출할 수 있니? 이걸 묻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 이 본질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너 이 작품 공부한 적 있어? 이게 아니야. 처음 보는 작품일지도 모르는데 네 스스로 내용 파악할 수 있어? 이걸 묻는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능력치를 길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로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머리로 딱 떠올리면 시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 딱 떠올라야 돼요. 뭐 나오니 시에는? 운율에 대해서 물어봐? 안 물어본 지 한참 됐어요, 수능에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지금. 시 딱 떠올리면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이렇게 떠올라야 돼.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외적 증거, 보기 박스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지. 각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개별적인 작품 감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0작품 공부했어. 그 중에 한 작품이 수능에 나올 확률은 0.001%도 되지 않는다. 내가 공부한 그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문제 유형은 고정이 돼 있어.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 밑에 딸려있는 문제 유형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부를 좀 해봐야죠.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면 투자하는 시간은 좀 적어도 효율이 굉장히 빵빵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할 거고 선생님이 수업을 이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갈 거다.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텝 1, 문학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 개념어 학습을 충실하게 할 거예요. 각각의 개념에는 중요도 표시가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별표 0개부터구나. 별표 0개부터 5개까지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이 중요도는 나의 개인적 판단이 아닙니다. 역대 수능 94학년도부터 시작됐죠? 그때부터 올해까지의 수능을 싹 다 분석을 해서 빈출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출제가 되었는가를 가지고 별표를 친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온 거는 별표 5개. 거의 안 나오더라. 별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표 형태로 깔끔하게 개념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기출 예시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 개념어와 관련해서는 몇 년도 수능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책 쩔어요. 잘 만들어 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영역별 지문 독해법을 배울 겁니다. 시는 주제, 소재, 갈래, 특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소설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 영역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방법, 이걸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법.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 문제 유형별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야.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교재는 2권인데 1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재 지금 준비됐죠? 깔끔한 문학. 남자애들은 분홍색이 뭡니까? 막 이럴 수 있는데 시리즈, 이 시리즈가 이제 색깔이 다르고 교재 표지의 디자인이 똑같죠. 분홍색,
분홍색 어때? 이게 제일 예뻐요? 그 여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학생들 이거 어때? 그냥 그래? 그래. 이게 남녀의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교재가 사실상 이렇게 두 권입니다. 분리가 되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교재는 이게 본 수업 교재고, 그 다음 수업 진도 그대로 문제편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의 챕터를 배웠다. 이 문제편을 펴면 그 챕터에 관해서 풍부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 유형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문제 유형별로 다 쪼개놨어. 그 개념학습에 맞는 문제, 그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본교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편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 책은 해설지도 답만 써 있거나 이런 경우 없어. 다 정답과 오답 하나하나 전부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설지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독학해도 좋을 정도로 해설을 자세히 해놨다. 알겠죠? 너네 동네엔 이런 책 없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의 이제 대표 강의 중에 하나고 책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그 결과물이에요. 자, 수강 대상 이런 친구들 일단 문학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그때 조금씩 이렇게 파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뭔가 한번 체계적으로 쭉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보통 되게 파편적으로 공부하지. 이번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살짝, 이번 시험 범위에 맞춰서 살짝. 그게 수능이 안 먹히잖아. 체계적으로 한번 쫙.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 지문 지 맘대로 해석하는 친구들. 이 실은 이런 내용 아닌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딴 데로 가네. 이런 친구들. 알겠죠? 그 다음 문학 문제 풀 때 아까 말했죠.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친구들. 답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수능에 복수 정답 없습니다. 그런 거. 5개 중에 무조건 답은 하나. 올 객관식. 근데 문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항상 2개를 남겨놓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찍고. 둘 중에 하나 찍으면은 꼭 어떤 애가 답이냐? 내가 쓰지 않은 얘가 답이야. 참 희한하죠? 그런 걸 고쳐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학과 선택 영역에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독서 영역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시험지 자체는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이 순서로 구성이 되지만 그 순서대로 풀면 바보라고 그랬죠. 보통 일단은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 독서, 또는 선택 과목 보통 화작 선택자들이 선택 과목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독서 영역을 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독서 한두 지문을 내리찍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도 강의에 녹여서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시간 단축.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강의 전범위 손글씨 자료가 제공이 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수업을 그대로 이제 조교가 들으면서 아이들이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자세하게 손글씨를 작성을 합니다. 그거를 공개를 할 거예요, 파일을. 알겠죠? 그 다음에 엄청난 영광이죠. 선생님 카페가 있지. 그 카페에 가면은 이런저런 자료들도 많고 읽을 거리도 많고 영역별 문제은행, 문제 유형별 문제은행 별게 다 있습니다. 그 카페 정회원이 되면 그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나요?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항상 이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목표가 몇 등급이야? 1등급. 그렇지. 여러분들의 목표와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함께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켜야겠습니다. 알겠죠? 1등급을 받으려면 수능에서 문학은 다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독서 영역은 이미 좀 틀릴 준비가 돼 있잖아. 어려운 건 좀 틀릴 수 있어. 이러고 있잖아. 근데 문학은 거의 틀리면 안 된다고들 생각하고 있죠. 이 문학 영역 어떻게 하면 다 맞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영역별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봅시다.